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추풍 낙엽. 테슬라의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제 새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체방크가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춘 것이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에 4% 넘게 결국 3.5%나 급락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의 첫 키워드가 테슬라 추풍 낙엽인데요. 아마 시청자님들 일부는 오자가 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면 춘풍 낙엽이 돼야지. 그렇죠. 왜 느닷없이 추풍 낙엽이냐. 자, 그만큼 이례적이다. 이런 뜻으로 사실 지금 봄이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는 속절없이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해왔던 최애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서학개미들의 가슴도 가을 아니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요. 예, 주가가 14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한때 이제 52주 신저가 1년치 최저가로 떨어졌다.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승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그야말로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것인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진 것인지 제대로 운신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도이체방크에서 또 폭탄의 투자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 테슬라 투자 보고서를 보면 목표 주가를 무려 123달러로 낮추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보고서는 현재 주가보다는 아무리 낮아도 현재 주가보다는 좀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아예 123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많이 떨어졌지만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이 도이체방크는 이번에 발표한 투자 보고서에서 모델 2가 1년 이상 늦어질 것 같아.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 자, 모델 2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기차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델 2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회심의 작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수익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동안에 원가 절감 혁명을 통해서 테슬라는 이득을 보면서도 가격을 크게 낮춰서 중국의 비아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해 왔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신기술 저가 신차가 조금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반 늦어진다. 이런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보고서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도이체방크는 바로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2026년 현금 흐름이라든지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하나 도이치방크의 보고서에서는요. 지금 테슬라의 반전의 그 모멘텀이 8월 8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8월 8일이라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보택시 내놓을 거야 했던 시점입니다. 8월 8일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차로 완전히 움직이는 운전기사 없는 택시 공개하겠다 이랬는데 이 도이체방크 보고서는 나오긴 나오겠지만 현재 테슬라의 기술로서 완전히 사람이 없는 로보택시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로보택시 만들어낸 많은 회사들, 구글,
아마존 등의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들도 일단 사고로 철수를 한 상태거든요. 네. 큰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저주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와중에 머스크는 자신의 이득을 채우겠다 해서 수십조 돈을 자신에게 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지금 이사회 안건까지 올려놓고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본인의 그 경영 실수 책임을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이 와중에 테슬라에 올인을 해왔던 몰빵을 해왔던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실험이 깊어지고요. 네. 지금 돈나무 언니의 이 펀드는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지금 테슬라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서학개미들 쪽에서는 지금이 저점으로 보고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다음 주 실적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캐즘의 덫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캐즘의 덫이라는 게요. 기술 상품의 경우에 초기에 인기 때문에 반짝 잘 되다가 수익성이 함몰이 돼서 그 추락의 늪에 빠지는 건데 요 늪을 벗어나면 네. 재생 아주 화려하게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모습도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캐즘의 덫 이론인데요. 네. 이번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좀 엇갈리는데요. 그 전체 확률로 보면 애널리스트 간의 약 60%는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 약 40%는 그래도 회생의 기미가 있다. 이렇게 그 반전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일단 부정적 시각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ASML 쇼크. 자, 이번 주 또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알려져 있죠. 네덜란드의 ASML이 아주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긴 한데 이 ASML 쇼크도 우려해야 될 부분이죠. 예, ASML은 오늘도 주가가 또 떨어졌죠. 네. 자, ASML이라는 이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 흔히 값보다도 더 센 을, 슈퍼을로 불립니다. 이 어드밴스드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라는 이 회사는 극자외선 나노 장비라든지 최첨단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곳인데요. 그동안에는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웬일일까? 최근에 지금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서로가 물건 가져가려고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37.4%나 급감했습니다. 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전문가들의 해석. ASML이 매출이 21.5%, 순이익이 37.4%나 감소한 것은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일각에서 반도체가 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AI 때문이다. AI 착시 현상이다. 그러니까 AI가 잘 되니까 AI에 들어가는 일부 반도체, 뭐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 GPU 등이 잘 팔렸을 뿐 나머지 반도체는 별로 팔리지 않았다. 반도체가 팔리지 않으니까 반도체 장비도 잘 팔릴 수가 없었다. 네. 특히 이 ASML의 매출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미국이나 한국, 유럽 등의 판매는 오히려 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역에서의 수요 때문에 그나마 매출이 이렇게 유지가 된 것이거든요. 네. 자,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에 팔지 말라 이랬는데 비밀리에 또 유야무야 암중 모색 속에서 많이 팔아왔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어요. 이 대목은 미국 입장에서는 ASML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상당히 또 다른 하나의 암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 빼고는 장비 수요는 아주 급격히 줄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는 TSMC 대만 반도체 회사죠. 이중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이 회사 주가가 거의 5% 가량 폭락을 했어요. 자, 반도체 주가가 아무리 나빠도 TSMC만은 잘 될 것이다. 특히 TSMC는 실제로 실적도 좋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엔비디아의 GPU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TSMC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여전히 거시경제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하다. 일부 제품을 빼면 현재 2분기나 3분기 실적 전망이 별로 밝지 못하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또 실제로 TSMC는 지금 대만의 지진 벌써 올해 들어서 벌써 여러 번 터졌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생산, 판매에 2분기 이후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자, 이게 반도체의 운명을 걸고 있는 코스피 또 코스닥 우리 증시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구글 연좌 농성. 구글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다가 한 28명인가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시위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도움이 되는 컴퓨팅 서비스 중단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경제계에 특히 실리콘밸리에도 아주 커다란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기업 구글은 특히 지도 검색, 구글 지도 세계에서 지금 1위죠.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뢰를 하고 그동안에 구글의 큰 고객이었는데 이 직원들이 앞장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하지 말라. 왜냐?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 첨단 테크를 이용해서 하마스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런 시위를 하고 나선 것이거든요. 네. 구글에서는 이 직원들을 즉각 해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또 동업 창업자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겉으로 유대인을 또는 이스라엘을 반대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학생을 빨리 자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버드 총장이 전격 경질이 되기도 했죠. 그렇죠. 자, 이 사건은 미국에서 이스라엘 파워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반 이스라엘 정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인데 유대인이 창업한 회사 구글로서는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겠습니다. AI 미일 동맹. AI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오라클이 일본을 데이터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쏙쓰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스탠포드 대학이 한국은 AI 파운데이션 기술이 제로다. 선진국 중에서는 꼴찌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아서 참 네. 속이 많이 상하는 상황인데 오라클이라는 회사 세계에서
이 기업 B2B 컴퓨터 회사로서 가장 큰 이 오라클이 무려 1조 2천억엔 이상을 일본에 10년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본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 아마존, 엔비디아, 우리가 알만한 AI의 지금 선도주자들 전부 일본에 거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올트만의 오픈 AI도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고 갔는데 대접만 받고 투자는 일본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정말 첨단 기술에서 발빠른 동맹, 아주 굳건한 동맹을 맺어가고 있고 최근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 기업들이 앞장서서 일본에 투자하겠다. 특히 AI 관련 투자가 눈에 띕니다. 왜 미국 기업들이 AI 투자를 아시아로 갈까? 아시아에서도 일본에 집중할까?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무역 전쟁 속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 컴퓨팅 중심지로서 다른 나라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부지리로 지금 일본이 뜨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아픈 대목인데 반도체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1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메모리는 다른 나라도 다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 우위가 상당히 약해요. 그런데 일본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네. 장비, 부품, 소재. 자, 거기다가 최근에 대만과 동맹을 하면서 반도체 제조에서도 반도체 그 제품을 보다 손쉽게 구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일 동맹을 반도체 AI 동맹을 하게 되지 않았나. 특히 이 기술이 새로 시작을 하고 지금처럼 AI가 태동할 때는 초기에 인프라를 누가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투자 한 푼도 하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일본에 무더기로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 대목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프라를 빨리 좀 우리도 그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절실한 어떤 이 안타까운 사정을 다시 한번 환기케 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주 6일 근무.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토, 일 하루 중에 더 나온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거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 임원들에게 주말에도 하루를 근무하게 하는 주 6일 근무제가 전격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삼성의 사정이 급박하다, 어렵다, 또 이 난국을 강력한 의지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관련 언론들은 삼성의 위기는 너무 잘 되어 왔으니까 지금 당장 잘 되는데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새로운 R&D, 기술 혁신 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아픈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 삼성전자의 위기가 좀 더 근무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주말까지 근무해야 될 정도로 삼성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부정적인 신호를 세계에 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아무튼 문제의 심각성을 삼성에서도 이제 깨달은 만큼 이번 일 계기로 정말로 또 삼성이 마음 먹으면 따라잡는 거, 캐치업하는 거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뭐 주 5일이냐 6일이냐 이런 어떤 형식 논리를 떠나서 한번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추풍 낙엽, ASML 쇼크, 구글 연주와 농성, AI 미일 동맹, 그리고 주 6일 근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